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 원장입니다. 자, 치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삭제할 때 그 기분 나쁜 그 느낌일 겁니다. 왜 윙하는 소리 있잖아요. 윙하는 소리와 함께 치아에 느껴지는 그 시린 느낌, 그 시린 느낌은 정말 저도 경험해 봤는데 정말 경험하기 싫거든요. 암에 걸렸을 때는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충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암이라는 것은 누구나 걸리기 싫지만 누군가는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암은 세포가 세포 주기를 거칠 때 적당한 시기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질환인데요. 세포는 증식을 하다 보면 옆에 다른 세포를 만나게 되면 증식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세포가 과밀이 되면은 오래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고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세포라는 놈은 증식을 하다가 주변 세포를 만나도 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져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변 세포들을 파괴할 정도까지 증식을 하게 됩니다. 세포들이 멈추지 않고 중첩되면서 커지다 보니까 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암 치료는 이렇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증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치아가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치아 주변에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치아는 산성 환경에 있을 때 충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산성 환경은 치아 주변에 당분이 분해가 생기면서 생기게 됩니다. 치아 주변에 이물질이 제거되려면 일단 구강 내에서 침이 많이 나와야 돼요. 침이 많이 나올수록 구강 내에는 이물질은 쉽게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충치가 발생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구강 내에 침이 많이 나와서 고여있게 되면 구강 내가 산성화되는 속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충치를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용하는 약제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 구강 내에 침을 분비하는 침샘이 침을 잘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비를 한다고 해도 그 분비되는 양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침 또한 매우 끈적끈적해요. 결국 구강의 건조한 상태를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면 일단 안 좋은 점이 점막이 일단 약해지게 되고요. 구강 내 산도 변화가 심해지게 돼요. 음식물, 특히 당이 분해되면서 치아 주변이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 구강 내에 침이 적다 보면은 당이 분해되면서 구강 내가 급격히 산성화됩니다. 치아 주변이 산성화되니까 충치가 급격하게 발생하게 돼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치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나면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구강 위생 관리를 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침이 잘 나오지 않아서 치아 주변에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석이 더 잘 생기게 돼요. 이런 치석들을 꼼꼼하게 제거해 주거나 치아 주변에 이물질을 제거 안 해주게 되면 잇몸에서도 염증이 생깁니다. 아니, 암에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충치와 치석이라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또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몸으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몸의 면역력도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치수 질환으로 인한 감염 물질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것은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염증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입 아니라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잇몸 전체에 염증이 미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염증의 표면적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양손을 이렇게 편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몸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정도 크기의 염증이 이 피부에 보인다고 하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아프다고 생각될 텐데요. 입안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밖에 볼 때는 안 아픈 것처럼 보여요. 이 정도의 염증이 몸에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아에 충치나 염증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요. 이게 이 나쁜 놈들 두 개가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아,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난 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치아와 잇몸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구강이 쉽게 건조된다면 하루에 여러 번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삼투압과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해준다면 구강 내에 점막을 자극을 해서 침이 나오는 걸 도와주거든요.
치과의 검진 주기를 짧게 하는 것도 충치나 치주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치과병원에 자주 안 오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죽고 살고가 문제인데 무슨 치아를 볼 여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게 해서 치아가 많이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 암 치료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요즘에는 암을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해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10명 중에 7명, 7분은 사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에 걸리셨었는데 치료 잘 받으시고 완치되셨거든요.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도 암 때문에 치료받으시느라고도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아무튼 치료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치아가 다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암 치료를 받아보면 치과에 올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치과까지 오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암에서 완치되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치과를 왔더니 이미 치아는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처음에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나 잇몸에 염증이 쉽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몸에 전신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치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치과에도 꼭 자주 오셔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려요. 또한 암에 걸렸다고 해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료진의 치료를 잘 받는다면 치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이상 여러분들의 치아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암에 걸리지도 말고 걸려서도 완치되기를 바라는 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